어제 야6당이 재발의한 내란 특검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포장만 바꿨다며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다음 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이 의료개혁과 의대정원 문제를 논의할 여의정협의체 대화를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공의 현장 복귀를 위해 수련특혜와 입영 연기 검토를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민주당은 박정훈 내정의 무죄 판결 후속 조치로 해병대원 특검법을 신속하게 재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보는 여심 저격. 윤 대통령 2차 체포시도가 임박한 가운데 국회에선 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놓고 여야 힘겨루기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탄핵 정국의 핵심 변수가 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내란 특검법의 향방을 전망해 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0일 금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내란 특검법이 부결된 지 하루 만인 어제 야당은 두 번째 특검법을 발의했죠. 오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는 새로 발의된 내란 특검법의 상정부터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여당은 외환죄 등 수사 항목에 문제가 있다고 반발했고 민주당은 특검 임명 방식을 포함해 정부 여당이 지적해온 사항을 대폭 수정했다며 수용을 압박했습니다. 첫 소식 이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사위에서는 야6당이 어제 발의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이 쟁점이 됐습니다. 회의 초반부터 법안 상정을 두고 대치한 여야. 법안 상정에 필요한 20일의 숙려 기간이 없었다고 반발한 여당과 내란 진압이 시급하다는 야당이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이 원하기만 하면 아무 때나 이렇게 신속하게 아주 초스피드로 법안들이 다 상정이 돼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국회법 59조에 의하면 숙려기간의 경우에도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숙려기간을 지키지 않고 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여당의 반발 속에 내란 특검법이 회의에 상정되자 여야는 법안 내용을 두고도 갑론을박을 벌였습니다. 새로운 내란 특검법에는 민주당과 혁신당이 갖고 있었던 특검 후보 추천 권한을 대법원장에게 일임하는 내용과 함께 추천 후보에 대한 야당의 비토권이 삭제됐습니다. 수사 기간과 인원도 기존보다 축소했지만 북한의 무력 행사를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외환죄를 추가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지적했던 독소 조항을 제외했다며 법안 수용을 재차 압박했고 법무부는 위헌적 요소가 삭제됐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안을 새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시면 이 법이 통과돼서 돌아가시면 이 정도까지 했다. 이것은 더 이상 거부권 명분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입장 표명하십시오. 정부 측에서 지적을 했던 핵심적인 위헌적인 요소가 많이 삭제된 것으로 이런 확인이 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봐서 소위 때 의견을 적절하게 개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내란 특검법에 새롭게 추가된 외환 혐의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해외 분쟁 지역 파병이나 대북 확성기 가동 이거는 그 북한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지금 어떤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까지 이게 특검에 지금 수사 사항이 돼야 되겠습니까? 야권은 여당의 반발에도 법사위 전체 회의를 거쳐 다음 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국회 방송 이소희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가동이 중단된 여의정협의체 대화를 재개해 의정 갈등 해소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의료 필수 인력인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를 위해 수련 특혜와 입영 연기 검토를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여당 소식 김희영 기자가 전합니다. 국민의힘과 정부, 의료계가 참여하는 협의체가 다시 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료개혁 추진 과정이 길어지면서 국민께 많은 불편을 끼쳤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함께 의료계와 더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전공의의 현장 복귀가 시급한 만큼 당과 정부가 협의하여
제도적인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권 원내대표는 지난해 6월 사직이 처리된 전공의들에 대한 올해 상반기 임용 지원이 가능하도록 수련 특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수련 특례는 사직한 전공의가 복귀할 경우 1년 이내에 동일한 과목과 연차로 응시를 제한하는 지침입니다. 또 전공의 수련 중단 시 군 요원으로 징집하는 병역법 시행령 규정도 특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전공의의 현장 복귀는 의료 현장 안정화를 위해 필수적인 사안인 만큼 정부에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이 밖에 김태구 신임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향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며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여의정 협의체는 지난해 의료개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출범 당시 의사협회와 전공의 단체가 불참했고 의대 정원 규모에 대한 이견으로 나머지 의료계 단체도 반발하면서 활동이 중단됐습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박정훈 대령의 무죄 판결을 계기로 해병대원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경제 회생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을 신속하게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승지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해병대원 특검법을 다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박정훈 대령이 어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은 축하하지만 기소에 따른 엄청난 비용과 고통, 그리고 시간은 보상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의와 법 질서를 파괴하고 공정과 상식을 파괴한 가장 나쁜 자들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법을 통해서 확실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그 기소, 공소 유지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자를 포함해서 그 억울한 최해병 사망 경위에 대해서 그 사건을 은폐한 경위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규명해야 되겠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지난해 5월과 7월 그리고 9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에 따라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양심이 있다면 이번에는 특검법에 반대하면 안 된다고 압박했습니다. 민주당은 여야가 합의한 해병대원 국정조사도 서둘러 시작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민주당은 나빠진 우리 경제를 회생하기 위해 추가 경정 예산을 신속하게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현재 우리나라가 단순한 불경기가 아니라 경제적 기본 토대가 부서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하는 기업들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현 정부의 재정 기조가 불경기의 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경기를 악화시키는 역작용을 했다며 신속히 확장 재정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회 방송 이승지입니다. 네, 한 주간에 있었던 정치권의 이슈를 정리해드리는 순서 주간 이슈픽 코너입니다. 강민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바로 첫 번째 키워드 가보도록 하죠. 재집행 앞 긴장 고조. 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재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여야 대치전선 더 가팔라지고 있죠. 네. 특히 공수처를 향해 여야 모두 강한 질타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네, 공수처 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양측의 기싸움이 한층 더 가열되는 모습인데 그런 가운데 이제 조금 전에 박종준 경호처장의 사직서가 수리했다는 그런 속보가 들어왔네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박종준 경호처장이 조금 전 사퇴하면서 이 윤 대통령 체포에 대한 새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네. 사실상 방어선이 붕괴됐다고 봐야 해서 이제 민주당의 공세에 더 강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이후 민주당은 전방위 압박에 나서면서 연일 대통령 즉시 체포에 대한 목소리 높여왔습니다. 이 영장 집행 주체인 공수처에는 조직의 명운을 걸어야 한다면서 공수처의 존폐와 공수처장 탄핵까지 거론했었는데요. 경호처 폐지법도 잇따라 발의하며 심리전에 나섰고 경호처의 불법을 방치하고 있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영장 집행 시기가 다가오는 만큼 여론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당 지도부는 오늘 대통령 체포 전까지 비상대기를 해달라며 주말 광화문에서 시민단체 주최로 열리는 장외 집회 참석을 독려하는 문자도 배포했습니다. 이 반면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는 점을 집중 부각하고 있습니다. 짝퉁 영장을 들고 집행을 지휘하는 건 위조 지폐로 물건을 사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면서 공수처는 무리한 영장 집행을 중단하라고 거듭 촉구했는데요. 대신 윤 대통령 측도 수사권을 가진 경찰 수사에는 응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경찰로 사건 일체를 이관해야 사법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비해 대통령 관저로 가는 움직임도 확대되는 분위기인데요. 체포영장 집행 만료일인 지난 6일 위법 체포 시도를 막겠다며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이 관저 앞으로 집결한 데 이어 원외 당협위원장들도 대거 모임을 꾸려 관저 앞 장막을 치며 현장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야당의 지속적인 탄핵 추진 불안감에 보수층이 결집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면서 TK 의원들 중심으로 반전의 계기를 찾았다는 분위기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계엄 옹호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바로 두 번째 이슈픽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이슈일까요? 특검법 새 국면. 네, 이 어제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붙여진 내란 특검법 최종 부결이 됐죠. 네. 민주당 등을 비롯한 야 6당 내용을 수정한 내란 특검법 곧바로 재발의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특검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히면서 협의에 물꼬가 트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어제 내란 특검법을 다시 이제 발의했는데 상당 부분이 여당에 유리하게 수정을 했다, 그런 평가도 나오네요. 네, 맞습니다. 민주당으로선 특검법 가결의 속도를 높여야 되기 때문인데요. 이 여당을 제외한 특검 추천 권한, 야당의 비토권 모두 삭제를 했고요. 네. 수사 인력과 기간을 줄이고 군사상 비밀은 언론 브리핑에서 제외하는 조항도 모두 넣었습니다. 국민의힘이 법안을 거부할 명분 모두 없애겠다는 취지인데요. 네. 윤 대통령이 체포되면 구속기간인 20여일 안에 기소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특검 출범 전엔 검찰이 윤 대통령을 기소하게 되면 특검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입니다. 또 특검은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 갖게 되죠. 네. 윤 대통령 측과 여당에서 공수처의 권한을 문제 삼고 있는 만큼 내란 특검을 통해 논란을 종식시키겠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은 또 투트랙으로 내란 국정조사 특위를 통한 공세에도 적극 나서고 있는데요. 내란 혐의에 대한 윤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한편 구속된 비상계엄 핵심 관계자들을 구치소에서 청문회를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특검법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특검법 합의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사실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헌법의 틀 안에서 논의해보겠다 이렇게 밝혔지만 야당의 특검법에 벌써부터 졸속 위헌 법안이다 이러면서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수사 대상에 내란 선전, 선동이 포함된 점을 문제 삼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과 여권 인사들까지 연루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분위기입니다. 특검이 출범하게 되면 여권 전반을 겨냥한 강도 높은 수사가 시작될 거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협상 가능성을 열어둔 건 당내 이탈표 확대에 따른 고육지책으로 풀이되는데요. 당내에서 명태균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한 점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는 반대 여론이 높지만 내란 특검법은 마냥 거부할 수만은 없다는 기류가 적지 않은 겁니다. 특히 가결까지 2표밖에 남지 않은 만큼 자체 수정안으로 이탈을 막고 협상 테이블에서 문제점을 따져가면서 협상을 장기전으로 유도하겠다는 전략도 내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 특검법까지 살펴봤고 오늘의 마지막 세 번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국정협의회 출항. 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전국 수습을 위한 국정협의회 드디어 어제 첫 발을 뗐습니다. 네. 실무 협의를 위해 국회와 정부가 마주 앉은 건데요. 의제부터 의견이 이 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국정협의회가 조금 더 일찍 출항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 여야 합의에 따라 애초에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에서 지난해 12월 26일 출범할 예정이었는데요. 민주당이 한대행을 탄핵하면서 가동이 지연이 됐습니다. 네. 이후에도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특검법 처리를 두고 여야가 대치를 이어가면서 실무협의 테이블조차 열리지 못한 겁니다. 그러다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회동에서 여객기 사고에 따른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나면 가동하기로 합의를 했는데요. 이후 본격적인 실무 작업에 착수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의제 설정부터 삐걱거리는 모습인데요. 여야정이 만나 1시간가량 의견을 나눴지만 어떤 내용을 논의했는지조차 밝히지 못했습니다. 여당은 개헌특위 구성과 연금 개혁 문제, 야당은 추경을 제안했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미 입장차가 큰 의제들이라 의견을 좁히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여당이 주장하는 반도체 특별법, 전력망 확충법 등 민생 법안에 대해선 민주당도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서요. 오랜만에 여야가 합의를 할 수 있을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슈픽 강민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최재혁 대통령실 홍보기획 비서관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이기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 최 비서관이 현장에 배석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오는 21일 증인으로 불러 내란 가담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문체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전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최 비서관 증인 채택권은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습니다. 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연금개혁 특위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김상훈 정책위 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고령화와 저출생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줄고 있다며 여야가 힘을 모아 연금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정책위 의장은 특히 단순한 모수개혁을 넘어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이를 논의하기 위해선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 범부처 차원의 특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호흡기 감염병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의료 대란에 대한 근본 대책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최고위 회의에서 12월 한 달 만에 호흡기 감염병 의심 환자가 10배나 늘었다며 특히 바이러스 세 종류가 동시에 유행 중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추위와 탄핵 집회는 물론 의료 대란까지 겹쳐 감염 위험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의료 대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주당도 힘을 합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임스 긴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회장을 접견하고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대한민국이 현재 비상계엄이라는 국가적 위기와 여객기 참사란 슬픔을 겪고 있지만 국민과 국회, 정부가 힘을 모아 이를 극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앞으로도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가 한미 양국의 무역과 경제를 연결하는 가교로서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며 국회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속 다양한 이슈를 알기 쉽게 쏙쏙 뽑아 전해드리는 신동진의 국회 속. 오늘 주제는 두 번째 내란특검법입니다. 지난 8일이죠.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내란특검법이 재표결에서 부결됐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6개 야당은 바로 다음 날 수정 법안을 재발의했는데요. 법 통과를 최우선으로 삼고 여당이 문제 삼은 부분을 대폭 수정했다는 입장입니다. 그동안 정부가 그리고 국민의힘이 계속 특검법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얘기했던 것들이 이번 특검안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다 해소됐다 이렇게. 발의 명단을 가리고 보면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내란 특검법이라고 해도 믿으실 수준입니다.
야당이 제출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의 가장 큰 변화는 특검 추천 방식인데요. 원래 야당에서 추천하던 특별검사 2명을 제3자인 대법원장이 추천하기로 한 겁니다. 또 야당이 후보자의 재추천을 요구하는 권한인 비토권도 없앤 한편 수사 범위는 확대했습니다. 기존 내란죄 관련 혐의뿐 아니라 외환 유치죄도 추가한 건데요. 외환 유치죄란 국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중에 외국과 통모해 전쟁을 개시하거나 항적 행위를 유발하는 특정 범죄를 뜻합니다. 사형 또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고 공소시효가 배제된다는 점에서 강력한 형법에 속하는데요. 야당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준비 과정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고 본 겁니다. 한편 수정안에서는 수사기관과 수사 인력을 축소해서 여당이 반대할 여지를 더 줄였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의 반응은 어떨까요? 민주당은 이번 특검법이 대단한 양보라도 한 것처럼 선전하고 있지만 실상은 포장만 바꾼 박스갈이 특검법에 불과합니다. 이런 특검법은 당연히 수용할 수 없습니다. 수사 범위를 가지고 이제 다툴 여지가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은 국민의 뜻을 거부한 것이죠. 특수조항을 없애줬는데 또 계속해서 축구 경기를 하는데 골대문을 자꾸 옮기고 하는 식이 되지 않습니까? 그동안 이 특검법과 관련돼서는 많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그렇다면 이와 같은 법안은 숙려기간을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재정법 아닙니까? 이런 법안을 어제 발의하고 오늘 상정하고 오늘 오후에 일소위에서 논의하고, 이게 무슨 어디 베이커리에서 케이크 찍어내는 것도 아니고 법안을 이런 식으로 찍어내는 듯한 모습, 이거 국민들한테 결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잘 아시다시피 특별한 시기이고 비상한 시기입니다. 여야가 합심해 노력해서 이런 국가 비상사태, 그리고 언제 다시 일어날지도 모르는 내란을 하루속히 진압하는 것이 최대 국정 안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야가 합의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맞고,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국민의힘은 별도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위헌적 요소를 제외한 대안을 다음 주 중에 정리하겠다고 밝힌 상황이죠. 특검에 첫 발을 떼는 데 집중하겠다며 신속하게 수정안을 발의한 민주당과 독소 조항을 뺀 별도 법안을 준비하겠다는 국민의힘.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의 운명에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치권 이슈와 정책 분석을 통해서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봅니다. 여심 저격, 김혜란 전 국민의힘 대변인, 정은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여심 저격 코너가 11월 8일부터 두 분을 함께 모시고 또 진행되고 있는데 한 2달 정도 저희가 흘렀습니다. 2달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는데 두 분 좀 합의 어떠신 것 같습니까?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먼저 김혜란 대변인. 네, 2달 정말 2년 같았습니다. 아, 2년처럼 네, 느껴졌다. 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저희 이 방송이야 분위기가 참 좋지만은 빨리 국정 안정이 돼야 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2달 어떻게 보내셨는지. 네, 저희가 매주 금요일마다 이렇게 그렇죠. 방송을 출연을 하게 되는데 보통 금요일이면 좀 긴장이 많이 풀리잖아요. 네. 주말을 앞두고 있고. 보통은 그렇죠. 네, 근데 저희가 지금 2달 동안 방송을 하면서 매주 금요일마다 정말 역사적인 정치적인 이벤트들이 계속 있어 왔고 네. 그 사이에서 긴장을 놓칠 수가 없었고 네. 근데 저는 김혜란 대변인과 방송을 하면서 너무 좋은 거는 사실 의견 충돌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당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또 일정 부분 또 동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네.
이런 것들이 저는 의회에도 좀 적용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협하고 협상하고 이런 정치 문화가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의견이 좀 일치하는 부분이 있을지 아니면 피 터지는 싸움이 될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다뤘던 내란 특검법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6당이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 여당이 수용 거부를 밝혔습니다. 여야 특검 추천권을 대법원장 추천으로 바뀌었고요. 비토권도 삭제가 됐습니다. 대신에 수사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여당의 요구대로 독소 조항을 없애고 크게 양보를 했다라는 야당,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의 말처럼 포장만 바꾼 박스갈이다라는 여당. 이 입장차가 좀 갈리고 있는데 먼저 이 야당 측의 입장입니다. 이 양보를 좀 통 크게 했다 이런 입장이죠. 네, 맞습니다. 여야 특검 추천을 이제 대법원장 추천으로 바꿨고 또 비토권도 삭제를 했는데 사실 외환 범죄 같은 경우는 네. 우리가 또 북한의 군사 공격을 유도한 사실이 있다고 판명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추가를 한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14일이나 16일쯤 빠르게 이렇게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어제 3040 그 소장파 전현직 의원들이 모임을 가졌다고 합니다. 네. 그 안에서도 비상계엄 사태를 위헌이고 위반이다라고 규정을 했고 당 자체에서 내란 특검법을 발의를 촉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우리 쪽에서는 충분히 양보를 했다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국민의힘 측에서 만족하지 못한다면 국민의힘 측에서의 그런 내란 특검법을 따로 이렇게 만들어서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협상을 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을 저는 좀 해봅니다.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그 쌍특검 관련해서 찬성한 의원들을 찾아가서 뭐 탈당을 압박하고 네. 뭐 이런다는 얘기들이 좀 들려오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계속적으로 국민의힘에서 거부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그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이렇게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질타를 계속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국민의힘도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과 결별을 하고 또 국민께 용서를 빌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야당이 제안한 특검법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본인들이 스스로 특검법을 만들어서 야당들과의 협상의 과정을 통해서라도 네. 예, 당당히 저는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요구가 있었던 제3자 추천에다가 비토권도 없앴는데 이 정도면 정말 통 크게 양보했다라고는 하지만 여당 측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계속 이 민주당 측에서 이 특검을 정치 투쟁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박스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우선 좀 살펴보면 네. 수사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거죠. 지금 11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지금 삼고 있는데 그중에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내란 행위에 대한 선전 선동 혐의, 또 내란 외환 행위와 관련된 고소 고발 사건, 그리고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네. 사실 이거는 수사 대상이 무제한 확대될 수 있는 겁니다. 즉 지금 이번에 우리 그 국민의힘의 권성동, 나경원,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 야당에서 그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을 네, 했습니다. 고발을 했죠. 네, 말하자면 지금 대통령의 그 계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좀 이제 긍정적으로 좀 비호하려는 그런 발언을 했을 때 바로 내란 선전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고발을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말하자면 국민의힘 의원들 전체에 대해서도 거의 수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정치 공세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무제한 특검법이라고 아예 그렇게 지칭하면서 무제한이다. 네, 계속 거의 뭐 정치 공세로 끊임없이 활용할 수 있고 또 지금 그 기한도 150일입니다. 원래는 170일이었는데 물론 20일 줄였습니다. 그렇긴 한데 150일이면 사실 5개월 아닙니까? 만일 조기 대선이 실시됐을 때 대선 기간 내내 지금 그 상대당 의원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수사를 할 수 있는 특검의 수사를 할 수 있고 또 특검의 경우에는 언론 브리핑을 매일 합니다. 그러면 그럴 때 그 정치 공세로 활용될 수 있는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거의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치명적이라고 생각할 만큼이기 때문에 네. 아마 쉽게 받아들이기는 힘들 것 같고 또 이게 지금 정말 통과되기를 원한다면은 이게 외환죄 같은 거 넣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외환죄가 있죠. 네. 네. 추가가 이게 됐습니다. 외환죄는 사실은 내란죄와 거의 똑같이 너무나 중한 죄입니다. 네.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오늘 또 오세훈 시장께서도 이제 페북에다가 올리셨더라고요. 지금 북한이 오물풍선 보내고 무인기 보내고 이럴 때 우리가 그 대응 차원에서 또 거기에 대해서 대북 확성기 제재를 하고 이런 것들을 외환죄로
고발을 한다는 것은 그럼 이제 적절한 그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외환이라고 했다는 것부터가 일단 굉장히 무리하고 민주당이 이렇게 거듭되게 무리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계엄 때문에 탄핵이 지금 가결된 이후에 이게 지금 굉장히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지금 좌우 진영 대결 양상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그건 사실은 옳지 않죠. 지금 우리 법치주의 국가이고 헌정질서 내에서 우리의 사법 시스템 내에서 그런 대통령의 이 계엄에 대해서 형사적으로 그리고 헌법재판을 통해서 해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 다 광장에 나가서 좌우 진영이 지금 그 실력 대결로 지금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뭐 외환 유치다 이런 식으로 뭐 전쟁을 유발하려고 북한에게 이렇게 적대시한 행위를 했다 이런 식으로 외환죄를 넣은 것 자체는 또 무리한 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여당 측이 좀 수용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 보이고 일단은 거부를 할 것이냐 아니면 자체 수정안을 내놓을 것이냐 이런 의견이 있는데 일단은 국민의힘 측에서 자체 수정안을 논의를 해보겠다, 시작을 해보겠다라는 방침이 나왔고요. 지금 최대 일주일의 시간이 있지만 당 내에서는 그 윤석열 대통령 방어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과연 이게 얼마나 속도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상태입니다. 여당의 수정안 방향과 전망 그리고 만약에 이 여당에서 수정안이 나온다면 민주당 측에서는 어느 선까지 협상이 가능할지 좀 전망을 해볼까요? 네, 일단 윤 대통령을 방어를 하고 있는 것이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네. 의원들이 뭐 용산에 찾아간다든지 그리고 또 지역의 그 지지자들 당원 투표를 할 수 있는 당원들에게만 잘 보이려는 것이 아닌가.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의 직을 당원이 선출한 경선에서 통과한 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 선거는 아마도 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올해고 정상적이면 내년이지만 국회의원 선거는 사실 3년이나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의원들이 개개인이 판단하기로는 3년 뒤에는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지지를 해주실 거다라는 판단 아래서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을 좀 비호하고 엄호하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좀 굉장히 큰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항상 옳은 건 아니지만 결국에 늘 국민은 옳은 선택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좀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 잘못 예측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내부에 조금 더 활발한 토론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지금 잠깐 제가 끼어들어서 죄송한데 국민의 뜻에 거스르는 행동이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지지율이 오르는 상황을 좀 어떻게 볼 수 있을지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도 요즘 이제 그 보수층에 계시는 어르신들이랑 사실 소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안이 가결되고 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집단적으로 이렇게 뭉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긴 합니다. 결집 세력이 좀 늘어나고 있는 맞습니다. 상황이죠. 네.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그 결집 세력 자체가 나중에 뭐 선거가 있을 때 득표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미지수거든요.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그 지지 세력만을 가지고서는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협상할 수 있는 방향 어느 정도로 수용을 할 수 있을지 민주당 측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측에서도 지금 오히려 수정안을 수정안을 주게 되면 우리가 협상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무조건 상태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제안한 법안들을 통과시키겠다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합리적으로 타협할 수 있도록 수정안을 좀 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당 측에서 이 수정안 속도를 좀 낼 수 있을까요? 지금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예, 수정안으로 합의되는 게 사실은 최선이겠죠. 지금 오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여야 합의로 위헌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합의해달라 아예 특별한 그런 요청까지 하셨습니다. 지금 그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 여부로 경찰, 검찰 그리고 공수처의 이 수사 권한을 두고 너무나 큰 혼선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사실은 법적인 문제 없이 종식하기 위해서는 그 내란에 대한 특검법이 그래서 수사기관이 하나로 통일되고 또 기소 권한이라든지 또 나중에 실제로 이 어느 기관에서 수사를 하든지 간에 결국은 검찰이 기소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피의자가 전직 검찰총장이라는 점에서 검찰이 또 다시 그 기소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 껄끄러운 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내란 특검법이 여야 합의로 그렇게 지금 통과되는 게 가장 지금 최선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일주일밖에 시간 여유가 없고 또 양 당의 입장이 매우 다릅니다. 지금 사실은 야당은 시간이 촉박하고 여유가 없어요. 기다릴 여유가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즉각 자꾸 재발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협의 없이. 그런데 사실 여당의 입장은 아마도
이 대선에 미칠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러한 영향, 치명적인 그런 불안 요소와 영향을 생각해서 최대한 늦추고 싶을 겁니다. 이 내란죄 사실은 이 형사 사건이 그렇게 시급을 다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왜냐하면 직무가 이미 정지되어 있고 그것은 이제 탄핵 심판으로 파면 여부는 결정이 될 것이고 사실 이 개인의 그 피의 사건이죠. 이 내란 사건에 대해서 정말 시급하게 우리 당이 움직여서 1, 2주 먼저 뭐 네. 통과하고 이럴 사실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여야가 입장이 굉장히 다릅니다. 네, 그래서 쉽게 통과될 수 있겠는지 그건 확신할 수가 없을 것 같고 오히려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야당에서는 좀 여당의 이탈표를 뭐 막연히 기대하고 좀 그렇게 요구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그런 결단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의 집행이 다음 주로 또 넘어가게 된 상황인데요. 오늘 박종준 경호처장의 사의가 또 곧바로 수리가 되면서 오늘 경찰에 출석을 했던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되겠습니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은 대통령에 걸맞은 수사를 강조를 했고요. 여당도 대통령 체포는 망신주기다 그리고 국격 추락이다 이렇게 공세를 펼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체포영장이 중앙지법에 먼저 청구가 됐다가 기각됐다는 의혹도 제기가 됐는데 이 체포영장 위법 논란, 이 집행 이후에도 계속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체포영장 자체를 위법이라고 논의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했었고 거기에 불응을 하고 있고 지금은 경호처를 동원해서 그 용산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네. 이 상황에서 체포영장이 위법이냐 아니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보여지고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한 나라의 대통령입니다. 사실 한 가정의 아버지라고 어머니라고 해도 거기에 대한 본인이 해야 할 역할과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을 텐데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체포영장까지 발급이 되고 결국에는 우리가 또 체포를 하게 되면 사실 전 세계의 외신들이 얼마나 그 모습을 보면서 국격이 낮아질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가 나를 잡아가라, 나는 죄가 없다, 정말 당당하다면 그렇게 입장을 밝히시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 측면이 오히려 뭐 지지자들 분들은 그분을 좋아하실 수도 있겠지만 본인이 직접 제발로 출석을 해서 당당하게 조사를 받고 거기에 의한 결과에 의해서 수능을 하는 것이 저는 지금의 대통령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거의 이번 주 돼서 막 영하 10도 막 이런 강추위가 너무 되지 춥습니다.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용산에 계시는 뭐 지지자 분들도 있고 또 네. 반대자 분들도 계신데 우리가 요즘 뭐 특정 브랜드지만 뭐 키세스라고 하죠. 이게 은박지 같이 생긴 네, 그런 이렇게 담요를 두르고 눈이 오든 춥든 그렇게 뭐 응원봉을 흔들면서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국민들에게 못할 짓입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개 산책하는 사진도 발견이 됐고요.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에 있는 사진들도 뭐 발견이 됐지만 그런 식으로 자신의 존재를 부각하기보다는 내가 잘못이 없다. 그럼 날 잡아가라. 내가 조사받겠다라고 당당하게 대통령 같은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합니다. 네. 어떻습니까? 네. 일단 아까 그 중앙지방법원에 먼저 체포영장을 냈다가 기각당하니까 서부지법으로 낸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부분에 그렇죠. 대해서는 네.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 위법 사유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동일한 사유로 영장을 넣었는데 기각됐는데 다시 한번 제기할 때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기재는 없었죠. 그런데 서부지법으로서는 사실은 그 다른 지방법원에 냈다가 기각됐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적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위법 사유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게 지금 공수처장에게 지금 국회의원이 질의를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단호하게 부인을 했죠. 서부지법에 처음으로 했다고. 근데 이게 만약에 거짓말일 확률이 있겠는가 생각해보면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국회에 와서 이렇게 대답을 했고 사실은 그건 속일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중앙지방법원에 만약에 냈었다면 그게 다 사건 번호가 남아있기 때문에 기록에 남죠. 네, 그렇죠. 뭐 그걸 뭐 나중에 뭐 말로 어떻게 해서 그 자리에서 모면하려고 거짓말을 했을 거라고는 도저히 보이지 않고 그건 그냥 단순한 의혹 제기였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일단락이 된 것 같고 사실은 체포영장이 집행된 이후가 사실은 더 문제입니다. 지금 이 공수처의 지금 이 여러 가지 미숙한 점, 그리고 수사 경험이 없고 이 수사 역량이 지금 부족한 것을 여러 분들이 지금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영장이 집행이 되어서 신병을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체포영장이라는 것은 출석에 불응할 때 그렇게 내는 그러니까 그 출석 불응의 사유만으로 발부되는 반면에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으면 석방을 해야 합니다. 네. 그러면
구속영장을 석방하지 않거나 그러면 뭐 풀어줘야 되고 청구를 했을 때 기각이 나온다면 그때 후폭풍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지. 근데 공수처는 지금 현재 구속영장을 4건 신청했는데 다 기각됐습니다. 즉 구속영장이 발부될 만큼 제대로 수사를 해서 청구한 전례가 없습니다. 네. 21년도에 출범한 이후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국의 대통령을 신병을 확보해서 체포를 했다가 지금 근데 대통령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아예 예고하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대통령의 진술로 수사가 더 돼서 새로 나올 건 없다고 지금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진술 없이도 지금 수사 기록만으로도 충분히 구속영장을 받을 만큼의 수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만 지금 신병을 확보하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 부분을 정말 사실 그 부분에 의심이 가는 거죠. 네, 그렇지 않고 만약에 무턱대고 했다가 나중에 기각되거나 했을 경우에 그 공수처 자체의 그 기관의 존립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후폭풍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지금 잘 하고 있는 검찰에서 굳이 이첩을 받아서 지금 여태까지 제대로 수사에 개시도 못하고 심지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했는데도 집행도 못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수사할 역량이 안 돼서 대통령에게 지금 체포를 해서 정말 끌려가는 모습까지 다 지금 공개해놓고 만약에 그냥 풀어주는 상황이 된다면 네. 예, 그거는 아마 이 무리하게 공수처에 도입했던 민주당도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 이후의 상황까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신 짧게 반박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네, 뭐 물론 공수처가 지금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저도 이런 좀 미숙한 모습을 보여준다고는 생각을 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 또 경호처장이 또 사임을 했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경호처가 개인의 사병이 아니라 국가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아마 경호처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프라이드가 있으실 겁니다.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다라는 것.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 얼마 전에 박정원 대령 같은 경우도 무죄가 나왔었죠. 사실은 윤석열의 그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부당한 요구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경호처 분들도 얼마 전에 한 언론사에 제보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축구 되게 불안하다 그러면서 내가 그 같이 하지 않으면 어떤 낙인이 찍힐 것 같아서 네. 좀 그렇다라는 그 내부에서의 그런 움직임, 흔들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속히 이게 종식되기 위해서는 저는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가 저는 제 발로 나가야 된다고 항상 생각합니다. 네, 이런 투쟁 상황 속에서 각각 여야 상황이 어떤지 좀 속내를 들여다보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김혜란 전 대변인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겉으로는 정말 그 강경일변도입니다. 한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는 그런 상황 같아 보이는데 지금 속내는 복잡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그 국민의힘 전략기획특위가 첫 회의를 가졌는데 위원장이 조정훈 의원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영남, 강남, 기득권 프레임에 갇혔다. 아프지만은 내부 고름을 짜내야 한다 하는데 이 고름이 비유하는 대상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 고름이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아닐까라는 그런 의혹도 있고요. 자, 이 발언에 대해서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 들어볼까요? 네, 전 사실 저도 그 방송을 봤습니다. 아, 네. 근데 그 정확하게 뭘 의미하셨는지는 사실 그 방송 내용에서도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네. 맥락을 봤을 때, 네, 맥락을 봤을 그 때. 전후로 이게 양남당이라고 돼 있는 그 프레임에서 그걸 극복해서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는 지금 중도층 그리고 수도권 유권자들한테 우리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막 덧붙여서 하셨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국민의힘이 가야 되는 방향이 맞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그 고름이라는 것이 극단적이고 치우친 주장을 하는 그런 우리 편들에게만 의지하는 것을 고름이라는 의미로 했다면 저는 옳은 이야기라고 봅니다. 네. 지금 현재 지지층은 결집하고 있지만 중도층의 마음은 빠른 속도로 국민의힘을 떠나고 있습니다. 조기 대선을 위한 전략 이거 입에 올리기도 사실 금기시 되어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대통령을 수호하자고 하는 상황이니까요. 하지만 다들 입 밖으로 내진 않지만 마음속으로는 조기 대선이 올 거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회피하고 자꾸 덮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조기 대선을 위한 전략을 고민을 해야 할 때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략기획부총장이시죠. 네. 조정훈 의원께서
그러니까 이제 고름을 짜는 노력을 해서라도 우리가 수도권과 중도층에 소구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짜야 할 때라는 취지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정은혜 전 의원께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탄핵 전국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근데 민주당도 지금 내란죄 철회 논란이 있고요. 국수본 내통설로 공세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그 내란 특검법의 재표결에서 단 2표가 모자라서 부결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렇게 투쟁하는 대여 투쟁 상황 속에서도 지금 유연한 대응 전략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지금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방안이 있을까요? 일단 저는 민주당이 지금의 탄핵을 주도하고 있다,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탄핵의 주도권은 동의하지 않습니까? 네, 국민이 가지고 계시는 거죠. 네. 국민 여러분들께서의 의견이 있고 국민 여러분들께서의 여론이 있기 때문에 그 여론과 민심을 받아서 지금 민주당은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물론 국수본 내통설 이런 것들도 요즘 좀 문제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저는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최근에 또 그 햄버거 회동이라고 하죠. 내란버거 이런 패러디까지 있었는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이제 구속 기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우리가 공식적으로 임명을 받지 않은 권력들이 너무나 많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죠. 무슨 법사, 도사 이런 것도 많이 있었고요. 최근에 또 명태균 씨의 그 녹취록이 또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네. 국민의힘 선대위를 구성하는데 누구를 어느 자리에 앉혀라라는 것까지 그리고 영국에 가지 말아라 가라 뭐지? 죄송합니다. 네. 어느 나라에 가는 것까지 남쪽에 가지 말아라 가라. 네, 이런 것까지 모두 다 지시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선 실세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의 정부의 혼란과 우리의 지금 경제적인 위기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격 추락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탄핵도 그리고 내란에 관련된 특검도 하루속히 지금 이루어져야지만이 안정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여야정 국정협의회 역할이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어제 있었던 실무협의회에서 주요 의제들이 논의가 됐지만 각각의 간극차가 커 보입니다. 여당은 반도체 특별법과 개헌 그리고 연금 개혁의 방점을 찍었고 야당은 20조 슈퍼 추경을 강조했는데 의제 조율부터 시작해서 국정협의회가 과연 순항을 할 수 있을지 마지막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혜란 전 대변인부터 들어볼까요? 네. 일단 그 양측의 의제에 대한 우선순위가 생각이 너무 달라서 쉽게 말하면 동상이몽입니다. 지금 여당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 반도체 특별법, 개헌, 연금 개혁 사실 이게 뜬금없이 나온 이야기는 아니고 쭉 논의되어 왔던 것들이고 반도체 특별법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야가 거의 의견에 근접해 있고 아주 사소한 부분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합의가 되면 바로 통과가 될 수 있고 또 우리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매우 필요한 법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또 개헌, 지금 대통령 제왕적 대통령제의 그 권한을 좀 배분할 필요가 있다. 또 연금 개혁, 이거 미래 세대를 위한 연금 개혁 좋지만 지금 그 개헌 논의와 연금 개혁은 사실은 지금 우리 국민들이 지금 급하게 바라고 있는 그 마음과 너무나 멀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지금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데 대통령의 권한을 제어하기 위한 개헌의 논의 사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이야기라고 들릴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서 지금 또 야당이 얘기하고 있는 20조 추경 지금 국민 여러분들께서 다 기억하실 겁니다. 거의 날치기 통과하듯이 통과됐었던 단독 통과됐었던 예산안 우리 모두 이렇게 민생회복지원금이라든지 그 지역 화폐를 증액하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방적으로 처리는 안 할 거라는 우리 모두의 예상을 깨고 증액을 과감하게 포기하면서 이 감경된 그 각 부처에 너무나 필요했던 특활비 이런 거 다 깎고 예산 다 날린 채로 지금 감액 예산안을 통과했었죠. 그때 다들 충격을 받았었는데 지금 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지금 추경을 하자고 한다는 것 이거 국민들께서 다 기억하시고 정말 잘못된 점은 비판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진짜 한 치 앞도 못 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국가를 운영하는데.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의혹도 있습니다. 지금 20조 지역화폐 그리고 민생회복지원금 20조를
한다는 것 어쩌면 조기 대선을 대비한 그런 포퓰리즘성 그런 예산이 아닐까라는 의혹도 버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돈을 뿌리고 미래 세대로부터 가지고 와서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주는 그 돈으로 지금 현재 뭔가 표에 유리한 어떤 그러한 국정을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걸 하려고 하는 시도일까봐 그거에 대해서도 아마 쉽게 동의되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야가 다른 의제를 생각하고 있는데 쉽게 아마도 협의가 안 될 것 같은 그런 예상입니다. 20조 추경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요. 네. 가장 중요한 게 정치에서 어떻게 국회에서는 예산을 사용하는 거죠. 어떻게 배분을 할 것인가. 거기에는 중요한 가치가 들어있고 철학이 들어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작년에 예산을 측정할 때는 내란이란 사태를 염두에 두고 측정했던 것이 아닙니다. 근데 내란 사태 이후에 굉장히 그 경제적으로 많은 충격을 받게 됐고 실제로 작년에 그 올해 경제 성장률을 정부가 1.8%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한 내란 사태 이후에는 1% 초반으로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서민들이 정말 숨을 쉴 수 있게 조금의 숨을 쉴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20조 추경을 한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지역화폐 그리고 인공지능과 반도체 지원, 청년 일자리 예산 등 민생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우리가 과거 코로나 때 기억을 살펴보시면 당장에도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었지만 결국에 재난지원금을 받아서 사실 가족끼리 외식도 한 번 더 할 수 있었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이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20조라고 민주당이 얘기를 하긴 했지만 저는 적어도 국민의힘 측에서도 추경을 하는 방향으로 좀 논의를 하고 서로 협의를 하고 협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국정협의체가 조율이 잘 돼서 순항할 수 있게 온 힘을 다해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혜란 전 국민의힘 대변인, 정은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한 여심저격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